때는 2016년 여름. 제가 신교대에서 표창을 받아 조기 진급하고 이등병 딱지를 완전히 떼는 일각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분대에는 후임을 우습게 알고 부조리와 괴롭힘을 일삼는 상병말 계급의 선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로 평소 행실이 그 모양이라 분대장 심사에서도 탈락되고 후임에게 이발병까지 뺏기자 더 삐뚤어지게 되면서 후임들을 괴롭히고 다닌다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건 자기 사정이고 변명일 뿐이지 타인을 괴롭힐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대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선임이었죠. 그래서 월마다 경계 근무표가 갱신될 때면 저는 그 선임과 근무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했고 같이 근무 서는 날이 있으면 바로 분대장에게 얘기를 해서 근무 조정 협의를 하곤 했습니다. 사연을 쓰며 돌이켜보니 저도 참 어지간했네요. 뭐 저를 배급이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차라리 욕먹는 게 낫지 그땐 그놈과 한 공간에서 2시간을 보낸다는 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대는 독립중대인지라 휴가제가 조금만 많아지면 근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하필 그때 문제의 그 선임과 함께 근무에 투입됐다가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가뜩이나 싫은 사람과 야간 근무까지 서야 하다니 전 속으로 짜증을 내며 위병소로 가기 전 순찰을 돌면서 순찰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가 꼬투리 잡을 만한 걸 애초에 차단하기로 했고 미리 후다닥 달려가서 일지를 빠르게 작성한 뒤 다시 선임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송부와 차양대, 유류고 그리고 무기고와 물자 창고를 지나서 위병소에 도착했죠. 저는 근무지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입을 꾹 닫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부대 앞쪽에는 국도 및 굴다리로 돌아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고 그 위로 국도와 멀리 떨어진 산이 보였습니다. 전 가끔 도로를 지나가는 차를 보며 속으로 나도 태워줘, 나도 태워가라 이렇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잡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선임이 저를 부르더군요. 야, 일병 김민우. 너랑 근무 들어오면 분위기가 왜 맨날 이따위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근무 선지 30분 만에 기껏 생각해낸 시비거리가 고작 이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했고 이내 말이 없어진 선임을 뒤로 한 채 아까 보고 있던 산꼭대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산의 V자 형태로 파진 그 계곡을 따라서 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뿌옇고 흐릿한 꼬리를 그리며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 폭죽이 터지기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빛처럼 움직였고 꼬리가 금방 흩어지며 희미한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그걸 본 저는 머릿속으로 하던 생각을 무심코 입 밖으로 뱉어내고 말았죠. 저게 뭐지? 뭐가? 아가리 꾹 닫고 있다가 뭔 개소리야? 그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선임에게 나 좀 갈궈 주십시오 하고 제 손으로 건덕지를 줘버렸으니까요. 물은 이미 엎질러 줬고 전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개소리냐고. 새끼가. 야, 너 내가 아주 만만하지? 이게 미쳐가지고 정신 안 차리냐? 닥치고 앞에 봐. 젠장. 저는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걸 꾹 눌렀고 아까 본 것을 다시 확인할 겸 몸을 돌려 산꼭대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뭐야 저거? 뭐야? 으이씨, 저거 뭔데? 선임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갑자기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욕지거리를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야? 그렇게 그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위병소 앞에 있는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뒤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저는 그 불빛이 대체 뭘까? 설마 귀신? 이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죠. 선임은 하필 그 순간에 돌발 행동을 했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그가 보고 있던 방향을 따라 물자창고 뒤편에 있는 소나무 옆에 있는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한 군인 하나가 새끼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위병소를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군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마치 위장이라도 한 것처럼 온통 새까매서 이목구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세히 봐도 그 얼굴은 제가 아는 당직 사령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을 목격한 선임도 처음에는 당직 사관인 줄 알고 급하게 담배를 끈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 당직 사관이 아니라서 욕지거리를 하며 초소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 같았죠. 그 새까만 얼굴의 군인은 물자 창고를 지나서 길 쪽으로 나왔고 혼비백산하는 저와 선임을 봤는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저 자식 뭔데? 아이씨. 초소 안으로 뛰어들어간 선임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급히 총을 겨누었는데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욕만 내뱉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온갖 육두문자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인간 말종인 선임 앞에서 똑같이 욕을 하고 싶진 않더군요. 저는 입을 꾹 닫고 선임을 따라 지향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둘 다 그 군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곤 있었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입 밖으로 소리조차 못 내고 그렇게 30초 정도를 대치하고 있었죠. 그 30초가 3시간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수화를 시작했는데 당시 암구호는 문어의 하늘, 다버의 감자였습니다. 하늘. 감자. 저는 이 암구호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늘. 감자. 제가 몸을 벌벌 떨며 다시 문어하자 군인이 또다시 다버를 했고 극한의 공포에 온몸이 굳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거기서 대치 상태로 또다시 30초가량이 흘렀고 군인은 이내 새끼를 따라 뒤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저와 선임은 서로의 얼굴을 동시에 쳐다봤죠. 전 그제야 부랴부랴 거수자 발견 무전을 전파했고 선임은 비상호출배를 발로 밟았습니다. 위병소에서 부대 막사 건물까지는 아무리 길어도 뛰어서 20초 남짓. 저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제발 빨리 오라고 빌었고 거수자가 사라진 물자 창고를 향해서 계속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번개조와 당직 사관이 몽둥이와 진압봉을 들고 위병소로 뛰어왔고 저는 상황 설명을 마친 뒤 선임과 함께 번개조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당직 사관을 선두로 해서 물자 창고로 내려갔는데 위병소에서 물자 창고까지의 거리는 대략 50m 정도였습니다. 이미 공포감에 압도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억지로 총을 쥐고 무리를 따라갔고 마치 끝없는 터널에 갇혀서 출구를 찾기 위해 깊은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내달리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리고 물자 창고까지 약 10m 지점. 그 소리에 모두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러자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거수자는 창고 뒤편에 있는 것 같았고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수화를 했습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늘. 제발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감자, 누구야? 마치 목에 진동 모터가 달린 것처럼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소리쳤고, 번개조와 당직 사관, 그리고 제가 극혐하는 그 선임까지 모두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자. 그렇게 모두 얼어붙은 상태로 시간만 흘러갔고, 극도의 긴장 상태로 패닉에 빠져 혼절 직전까지 간 저는 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총구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에 모두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고, 당직 사관이 물자 창고 뒤편으로 후다닥 뛰어가더군요. 저는 바닥에 무릎사 자세로 주저앉다시피 했는데 창고 뒤편으로 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내 몸을 일으켜서 창고 뒤편으로 가보니 바닥에 방탄모와 전투화만 놓여있을 뿐 우리가 본 거수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고 그저 그 방탄모와 전투화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당직 사관이 그걸 들어올렸는데 방탄모가 놓여진 바닥에는 녹이 잔뜩 쓸어버린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군번줄에는 육군, 09-로 시작하는 숫자와 이름, 그리고 B, RH 플러스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근무를 마쳤고 행정반에서 국방 인터넷에 해당 군인을 검색해보니 그는 저희 부대 인근에 있는 대대에서 근무를 했던 하사였습니다. 당직 사관의 말이 군단 국지도발 훈련 당시 저희 부대 뒤에 있는 강에서 부교 구축 훈련을 하던 도중에 실족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군번줄의 주인인 하사가 강에 빠진 건데 그를 구하기 위해서 부교 구축용 배로 가까이 다가가던 중에 물살이 생겨버린 거죠. 그 물살이 오히려 하사를 부교 밑으로 밀어넣었고 그때 그가 입고 있던 구명동이가 부교 밑바닥에 걸리면서 하사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과를 잘 마쳤습니다. 점호 전에 개인정비 시간에 전 PX로 가서 크림 우동과 콜라 한 캔을 사들고 물자 창고 뒤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데운 크림 우동과 시원한 콜라를 바닥에 나란히 놓고 일회용 젓가락을 크림 우동 위에 올려놨죠. 그리고 부대 뒤편에 강을 바라보고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담배 한 개 피에 불을 붙여 젓가락 위에 올렸습니다. 하사님, 어젯밤에 제가 무례하게 총을 들이밀어서 많이 놀라셨지 말입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초병의 수치, 하사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사 하고 조촐하게 차려봤습니다. 이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지만 이제 하늘 푸시고 좋은 데 가셔서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사님 심정을 제가 감히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래도 일개 병사의 소원이니 꼭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그러자 3분의 1 정도 타들어가던 담배가 서서히 꺼졌고 저는 자리를 정리한 뒤 생활관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 후임들 사이에서 무장군인을 봤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지만 마음 한켠이 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보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숭고한 넋을 기리게 되는군요. 하사님,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십시오.